누군가 어떤 사실을 과학적이라고 주장하면 우리는 논리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그 사실을 맹목적으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잘못된 과학 상식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칭찬해준 식물은 더 잘 자랄까요? 양파를 2개 심어놓고 한쪽에는 욕을 하고 다른 한쪽에는 칭찬을 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욕먹은 양파는 죽고 칭찬받은 양파는 무럭무럭 자라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물은 답은 알고 있다라는 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칭찬해준 물을 얼렸더니 얼음 결정이 예뻤고 욕먹은 물을 얼린 얼음 결정은 못생겼다며 해당 사진을 제시합니다. 얼음 결정의 모양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가는 그중 그럴듯한 얼음 결정 사진만 골라낸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뭐가 예쁘고 못생긴 건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조차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러시아어로 스파시파는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한국어 욕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더 나아가 착한 말투로 욕을 하거나 분노를 담아 칭찬을 하는 건 어떨까요? 좋은 말을 들은 식물이 더 잘 자란다는 말도 이와 같이 말이 안 됩니다. 미국 대중과학 프로그램인 호기심 해결사에서 이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거의 동등한 조건이 온실에서 키운 식물에게 한쪽에는 클래식을 다른 한쪽에는 헤비메탈을 들려줬는데 헤비메탈을 들은 식물이 더 잘 자랐습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피키캐스트에서 콩나물을 기르며 한쪽 화분에는 좋은 말을 다른 화분에는 나쁜 말을 들려주며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나쁜 말을 들려준 쪽이 더 잘 자랐습니다. 두 번째로,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을까요? 1969년 동아일보에서 선풍기를 틀고 자면 열 손실로 호흡곤란이 오며 생명도 앗아갈 수 있다는 기사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선풍기를 틀고 자다 죽었다는 뉴스 기사가 한동안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당시 선풍기를 틀고 자면 사망할 수도 있는 이유를 크게 2가지로 들었습니다. 바로 저체온증과 질식 가능성이었죠. 먼저 체온이 떨어져 죽기 위해서는 체온이 30도 이하로 떨어져야 합니다. 이는 선풍기 바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임춘택 카이스트 교수가 직접 선풍기를 틀고 체온을 재며 실험을 진행해봤습니다. 그 결과 산소 부족, 공기 희박, 저체온증 현상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풍기에 열이 발생하면서 실내 온도가 증가했습니다. 선풍기 바람을 얼굴로 직접 쐬면 진공 상태와 비슷해져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풍기 바람의 강도로는 그 정도의 압력차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쌩쌩 달리는 사람들은 이미 숨막혀 죽었어야 합니다. 선풍기로 인해 죽었다는 사람들은 심장질환이나 뇌질환, 과음이나 당뇨로 인한 저혈당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조상은 원숭일까요? 보통 우리는 원숭이에서부터 인간으로 점차 진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인간과 원숭이는 닮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원숭이와 같은 포유류지만 다른 종입니다. 둘의 조상은 같습니다. 하지만 대략 1300만 년 전부터 전혀 다른 종으로 다르게 진화해왔습니다. 만약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가 맞다면 현재 모든 원숭이는 진화가 되어 인간이 되었어야 합니다. 적어도 그 진화 과정이라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원숭이는 계속 원숭이일 뿐입니다. 원숭이는 인간의 형제라고 보는 것이 더 알맞습니다. 네 번째로, 인간은 뇌의 100%를 사용하지 못할까요?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뇌의 10%밖에 사용하지 못했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영화 루시에서는 주인공이 합성 약물을 받고 자신의 뇌를 100% 쓰게 되면서 초인간적인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두뇌의 10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 쉴 때는 뇌의 10% 정도만 사용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두뇌는 풀가동됩니다. 인간의 몸에서 3% 무게밖에 되지 않는 뇌는 하루 종일 일하며 우리 몸의 에너지의 20%를 사용합니다. 이는 1900년도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인간은 주어진 정신적, 신체적 역량의 극히 일부분만을 사용하고 있다 라고 말한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뇌를 스캔할 수 있는 장비가 발달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뇌를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뇌의 전 영역이 고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재현 뇌공학 박사의 말에 의하면 웨이트 운동을 하며 근육과 운동량이 증가하듯이 뇌도 쓰면 쓸수록 더 발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금붕어의 기억력은 정말 3초일까요? 우리는 보통 금붕어의 기억력이 3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틀린 말입니다. 금붕어의 기억력은 길게는 6개월까지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금붕어는 훈련도 가능하고 훈련된 금붕어는 수족관에서 축구를 하기도 합니다. 금붕어의 IQ는 3 정도 됩니다. 여기서 금붕어의 기억력이 3초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능과 동물의 지능을 같은 지표에서 평가하는 건 잘못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컴컴한 동굴 속에서 사람과 산토끼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누가 더 먼저 그 동굴을 탈출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야생의 본능이 있는 산토끼일 것입니다.
놀랍게도 금붕어는 꽤 괜찮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붕어는 무려 수개월을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15년 미국 YNA는 실험을 위해 금붕어를 미로에 가둔 뒤 먹이를 찾도록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같은 곳에 먹이를 두었더니 21일이 지난 시점에는 410초에서 30.19초로 먹이를 찾는 시간이 약 92% 정도 단축되었습니다. 이는 금붕어가 길을 기억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금붕어에게는 장기 기억이 존재하고 최대 6개월까지 기억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나이가 들면 머리가 굳을까요? 우리는 보통 성인이 된 후에 뇌세포가 자라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뇌는 다양한 영역으로 나뉩니다. 뇌세포가 다시 만들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꾸준히 뇌세포가 생겨나고 없어지는 부위 또한 있습니다. 뇌 영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재원 뇌공학 박사의 말에 의하면 뇌에서 장기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인 해마의 세포는 죽을 때까지 자라난다고 합니다. 또한 뇌 안에 선조체라는 부위도 평생에 걸쳐 새로운 세포가 자라납니다. 일곱 번째로, 적당한 음주는 건강할까요?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프랑스에서부터 오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다른 유럽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했습니다. 이는 프랑스인들이 와인을 즐겨 마시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이라는 물질이 그 근거로 언급됩니다. 레스베라트롤은 항암, 항바이러스, 수명 연장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포도 껍질과 포도 씨에 많이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은 물보다 술에 잘 녹기 때문에 와인에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그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하루에 30병 정도의 와인을 마셔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데이브 촉시 의학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소량의 음주를 즐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장수하는 비결은 술이 이로운 작용을 해서가 아닙니다. 이는 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 교육 및 생활 수준 등이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가벼운 음주를 할 만한 충분한 여유가 있다는 게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음주 자체가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게르마늄 팔찌는 몸에 좋을까요? 게르마늄에서 나오는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몸에 좋다며 게르마늄 칩을 박은 팔찌나 목걸이 등의 장신구들을 파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사기입니다. 그 어떤 효과도 사실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TV조선에서 실험한 결과 게르마늄에서 나오는 원적외선과 음이온 양은 일반 돌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게르마늄의 효능을 인정해 의료기기로 인증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런 허위과장 광고를 한 업체를 적발하여 벌금 부과 및 시정명령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만약 게르마늄이 몸에 그렇게 좋다면 전국의 병실과 요양원의 벽은 모두 게르마늄으로 도배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효능이라고 알려진 원적외선은 전자기파의 일종입니다. 이 빛은 게르마늄에서 나오는 것보다 태양에서 쏟아지는 양이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한 번쯤 알아두면 좋은 지식들을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마크의 지식서재,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